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아프리카의 북쪽 여기와 아시아의 서쪽 여기요. 그래서 요 동네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는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한때 튀르크족, 몽골족, 페르시아족 이렇게 차지했었는데 우리 이 지역을 다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동안 이어졌던 나라 바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을 공부하러 갑시다. 자,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오늘날의 터키가 어딜까요?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 튀르크가 터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튀르크족, 터키족이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했겠죠. 그런데 그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겁니다. 비잔티움이 뭐였죠? 그죠? 우리 로마가 둘로 짜개져서 서로마, 동로마, 그 중에서도 동로마가 이름을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을 오스만 제국이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그 비잔티움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점령당하는데요. 이거 점령당하는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이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포도 쏴보고 이런 대포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바다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 비잔티움 애들이요 쇠사슬을 여기다가 해놔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애들이 어떻게 들어갔다고 해요? 배를 들고 언덕을 넘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오스만 애들이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여기를 공격해서 결국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멸망시키고 결국 여기를 오스만 제국의 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제 오스만 제국 거가 됐는데 그때 이름을 바꾸죠. 여기를 계속 수도로 하긴 해요. 수도로 하면서 이름을 이스탄불.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슬람 세계를 정복합니다. 점점 또 영토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메카 메디나가 있는 여기 이슬람 세계까지 다 정복하면서 이슬람의 지배자, 이슬람 전체 세상의 지배자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슬람 세계 지배자 우리 뭐라고 불렀죠? 그죠? 무함마드의 계승자. 그래서 우리 방학 전에 바로 이슬람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불렀죠. 칼리프가 사실은 이슬람 세계 전체의 종교와 정치를 처음엔 다 맡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영토가 넓어지면서 칼리프는 종교만 담당하게 돼요. 그러면 정치는 누가 담당하느냐? 바로 칼리프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술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오스만 제국 전까지는 칼리프와 술탄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전체 이슬람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자, 즉 황제는 술탄이면서 칼리프, 종교 지도자까지 된 거죠. 한마디로 왕이 교황의 일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탄 칼리프가 되어서 이슬람 세계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 여기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스만 제국이 여긴 아프리카, 여긴 유럽, 여긴 아시아. 그래서 세계 대륙에 걸쳐서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엄청난 민족들을 통치했던 나라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 오스만 제국은 그 많은 민족들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너희의 언어, 너희의 종교, 너희의 문화를 존중하겠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안에서는 특별한 어떤 분쟁이나 그 다툼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그럽게 해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군대가 있었는데 술탄의 군대죠. 그 군대 역시 굉장히 그 다양한 민족들을 캐스팅해가지고 함께 군대로 활약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오스만 제국은 되게 열린 나라였다라는 거.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남긴 또 하나가요, 커피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길거리 곳곳에 커피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그 오늘날의 카페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전파됐고, 그게 유럽까지 전파되어 지금까지 유럽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근데 비잔티움 제국 때요, 그 만들어졌던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바로 성소피아 대성당. 이게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데, 이게 이제 오스만에게 점령당했으니까 오스만 제국 거가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성소피아 대성당은 카톨릭 성당이에요. 그죠? 카톨릭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 정교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당인데 이제 이게 오스만 제국거가 되면서 여기가 뭘로 변신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슬람 사원. 우리가 모스크라고 부르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신을 하겠죠.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요 뾰족한 탑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첨탑, 뾰족할 첨자를 써서 첨탑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워지면서 이제 모스크가 된 거죠. 그래서요, 사실 이 성소피아 성당 안에 원래 이런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스크가 되면서 다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렇게 벗겨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피아 모스크 바로 맞은편에요. 이거는 사실 옛날 비잔티움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이 우리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바로 건너편에다가 또 하나의 모스크를 만듭니다. 바로 이 모스크 이름이 아흐메트라는 술탄의 명령으로 만든 거라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푸른색의 벽돌로 아주 멋있게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술탄 아흐메드 사원보다는 이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바로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그래서 바로 이스탄불,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에는 이렇게 두 개의 모스크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이 오스만 제국이요. 사실 일루 가면 유럽, 일루 가면 아시아예요. 그래서 이 동서 무역의 아주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렸는데요. 그 시장을 그랜드 바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대의 실내 시장 이라고 해서 굉장히 번성을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사고 팔리면서 그 동서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 거죠. 그랜드 바자르. 이스탄불에 있었던 지금도 남아있는 큰 시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도로 갑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이쪽에서 막 잘 나가고 있을 때 인도 땅에요. 와, 이슬람 애들 대단하죠. 이슬람 세력이 인도까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애들이 인도 땅에 나라를 세워요. 그게 바로 무굴 제국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와서 무굴 제국. 그래서 인도 거의 전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이 세운 나라 무굴 제국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두 개의 문화가 이제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정말 세계의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무굴 제국의 5번째 황제인 샤자한이 그의 부인 뭄타즈마을을 기리면서 만든 무덤이죠. 그래서 이 무덤의 이름은 바로 그렇죠. 타지마할입니다. 그래서 이 타지마할은 밤에 보면 이렇게 해서 물에 비친 모습도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인도와 이슬람 스타일이 섞여 있는 거고 요 중에 요 두 개는 이슬람, 그렇죠. 쿠란 이런 거 이슬람 스타일이고 요 연꽃 이런 것들은 다 인도 고유의 스타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섞여 있는 이 타지마할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요. 또 많은 세금이 들어가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겠죠. 그래서 무굴 제국의 타지마할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